이렇게 성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참 많네요. 제가 왜 썼나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 우리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무슨 자다 봉창 두드는 소리 하는 식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이 이야기한다는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강의하거나 늘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과대학이나 의료라든지 간호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영양학이라든지 건강 질병을 예방하는 데 대한 그게 너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35년을 해오며 의사를 해오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냐면 정상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사람에 따라서 자체 면역기제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나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그 치과에서 그 발치하잖아요. 발치하고 나서 이틀 만에 그 10년 동안 괜찮던 인공관절한 부분이 고름 이만큼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강 내에는 장내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발치를 하니까 그쪽으로 바로 우리 전신 혈액순환으로 바로 세균이 들어가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수술했던 부분이니 그걸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감염하는 거를 꼭 우리는 수술하면 외부에서 수술실에서 세균 이런 게 감염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그 정상 혈류순환 내에서 우리 장내 세균이라든지 이게 우리 몸의 면역기제에 떨어졌을 때 활성화돼서 우리 약한 부분에 감염이 일어나요. 그렇죠? 꼬맹이들 아무 손도 안 댔는데 골수염이 생겨요. 왜 골수염이 생겨요?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혹시 수술방에서 봤는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들이 밤에 아프다 기절 일어나서 보면 TB와 경골에 오스테오마이로이드 생겼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몸 자체에서 이 헤마토지누스하게 혈류로 가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내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방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우리의 면역 기전을 강화시키는 우리 의료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내 세균이 우리 한 70~80%가 우리 위장에서 면역 기전을 담당을 해요. 그죠? 그러면 암 환자라든지 우리 정형외과 수술한 환자들 많은 부분이 여기에 관련돼 있고, 또 환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병원이 수술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자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개선해서 우리 환자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강사로 오신 황세란 선생님은 우리 그 발효, 그 다음에 유인균 이런 것에 대한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TV에서 있는데 그 방송에 워낙 많이 나와서 내가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열거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기에 참 이쁘게 생긴 분이 또 관상 이런 부분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우리도 도움이 되고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가족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확실한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요 앞에 조금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황세란입니다. 예. 힘이 없으시죠? 너무 깜깜하다. 힘이 없으시죠? 예, 마치고 피곤한데 또 모여갖고 뭔가를 들어야 된다니까 박수 소리가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강사는 박수 먹고 강의하거든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성원해 주시니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건강한 체질이 못 됐습니다. 예, 부모 애들 많이 먹였고 저희 집은 항상 병원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업고 뛰는 날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원인이 이제 제가 장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가 이제 있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설사를 잘했고 지금 제가 미생물 발효 이거 접하기 전에는 좀 변비가 심했습니다. 항상 저는 한 곳에 있지를 않고 전국이 제 무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갈아 먹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쪽에 지역에 있는 걸 먹는데 저 장하고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게 많아서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았고, 저는 특징이 몸이 안 좋게 되면 손발에 반점이 생깁니다. 그 반점이 생기면서 구두를 못 신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못 낍니다. 손가락이 2배로 커지기 때문에 반지를 낄 수가 없습니다. 끼었다가 잘못 빼면은 그 안에 피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퍼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름 저는 몇 년을 고생했냐 하면은 20대 초반부터 제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30년 넘게 제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저도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민간요법 내지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저는 약을 못 먹습니다. 지금 당장 뭐 감기가 걸려도 약 먹으면 쓰러집니다. 제가 판토피 아시죠? 그거 먹고 한번 쓰러진 이후로는 그걸 약을 잘 못 먹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해결책이 없을까?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제 목표가 딱 얼마 안 됩니다. 125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25살까지라면은 지금 뭐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덤벼들었던 게 그 다음으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우리 병원장님 소개로 뭐 인상학 이런 것도 있는데, 인상학 때문에 좀 유명해져 가지고 아침마당에도 1년 6개월 패널로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는 발효 못하겠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근데 인상학으로 강의하면 페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받고 발효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 발효 음식 지금 꾸준하게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꾸준하게 드시는 분. 예. 한 명만 손 드시네요. 김치도 발효 음식입니다만은 하루 오늘 담은 건 발효 음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이제 신맛이 나기 시작할 때가 발효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된 거, 그렇다고 해서 신맛이 나는 거 그냥 산 조금 넣어가지고 먹는 것도 발효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지금 발효 음식인데, 저희는 요렇게 그 달걀도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뭐 게만 그 밥도둑이 아니고 달걀 요 장아찌도 밥도둑이라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비피더스 균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에피타이저나 디저트로 먹는 식초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발효 과정에서 매실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이거는 이제 청국장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 미생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일 먼저 사람이, 우리가 처음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그 지구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최고로 발달한 모습이죠. 근데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닷속에 미생물로 있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도 남극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150만 년간 살고 있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걔가 얘입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갖다 놓고 얘입니다 하고 끝냅니다. 제가 그 이세를 할 때는 500년 만에 한 번 꿈틀하면서 이세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 옆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미생물 이러니까 미생물 학과 나온 사람이 덜덜 떨더라고, 무섭다고. 근데 그건 너무 미생물 학과에서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너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생물이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좋고 걔네들을 내가 함께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커다란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 보통 미생물이라 그러면 효모 같은 걸 많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그죠? 효모는 이래 사실은 이제 제가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애들도 그리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효모는 이제 딸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아 형태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건데요. 요거는 장내 상피세포에 있는 대장균들입니다. 대장균들은 요런 종으로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그 이분법으로 막 이렇게 식구를 늘려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대장에 있는 유산균도 있지만은 김치, 된장, 뭐 장아찌, 고추장 이거 만든 균들도 전부 균이라는 겁니다. 균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금줄이죠. 예, 금줄인데 금을 치놓지 않고 금줄이라고 합니다. 왜 금줄이죠? 금줄을 안 쳐봐서 잘 모르십니까? 예, 금지된 줄이랍니다. 여기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친 게 여기 새끼줄입니다. 새끼줄이고 고추도 달고 또 솔잎도 달고 숯도 달고 이렇게 합니다. 저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지가 가진 강력한 미생물을 여기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올 때 이제 지들의 그 균 숲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금줄은 금지된 줄이죠. 여기에 아주 소중하고 깨끗하고 무균 상태인 태아가 있고 그 태아가 이제 태아를 낳기 위해서 고생한 산모가 있으니까 몸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균이나 들어와서 접촉을 하면은 위험하게 되니까 못 오게 하는 그런 장치가 금줄이라는 겁니다. 이 금줄로 인해서 보호되는 게 많고 지금도 금줄로 인해서 보호되는 게 된장입니다. 된장이고 또 금줄이 아니지만 저희 이렇게 조상들 보면은 된장 담고 새끼줄을 이렇게 치죠. 새끼줄 치는 게 웬 미신이래 이게 아니고 고기에는 딱 고초균이 들어갑니다. 고초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죠. 걔네들이 딱 장치를 하고 못 들어가게 막는 장치 역할을 하고 버선본을 딱 붙입니다. 그거는 햇빛이 너무 강력하니까 반사를 시키는 흰 버선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아주 현명한 이 조상들의 지혜를 저는 볼 늘 저는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기로 이제 무균 상태에 있다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무균 상태에 딱 있다가 이제 엄마가 아기를 놓겠다고 여기에 이제 산도죠. 산도에 딱 준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 3,000여 종의 균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3,000여 종들의 균이 딱 퍼지면서 나오기 전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아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은 애들이 각 구역으로 가가지고요. 위장, 폐장, 입, 코, 뭐 다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상주를 하면서 자기의 터들을 이루어가고 있죠. 예, 우리 보면은 간에 있는 균이 있어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어머 너무 조용하다. 예, 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여러분들 요새 음료로 만들어 팔아요. 걔네들 힘주라고. 뭐죠? 쿠퍼. 예. 쿠퍼라는 그 박테리아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들어오면은 걔네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쿠퍼를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음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쿠퍼는 그거 먹고 건강해지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은 면역력에 딸려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미생물 코팅이 잘 된 애들은 건강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미생물 코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엄마의 배를 가르고 난 애들은 미생물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게 지금 증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외국에서는 이제 엄마의 산도를 통한 정상분만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어디서 넣는 게 좋으냐 하면 집 안에서 가족이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족의 균이 어떻게 퍼지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못 되지만은 아기는 이렇게 이제 탄생부터 미생물을 접하게 돼 있고요. 우리 악수 한번 해보실까요? 짝짓끼리. 안 친합니까? 무심하게. 우리 두 분은 왜 그래 뚝 떨어져가지고 악수 한번 해보실까요? 악수하셨습니까? 자, 악수하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 자기가 가진 미생물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모은 미생물이 있다고. 미생물은요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가로 세로 1cm 높이 1cm 안에 수만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저도 숨쉬고 우리 선생님들도 숨쉬는 가운데 미생물을 전부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미생물 그 사람의 미생물이 싫어지면은요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습니다. 왜 가기 싫으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미생물이 품어내는 페로몬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의 향기 있죠.
아버지의 향기가 있고 아내의 향기가 있고 남편의 향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서 씁니다. 저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화장품 선전이겠지만은 그 페로몬 향이 서로 끌려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당기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당기는 끈이 페로몬이 싹 좀 부부가 좀 싹 달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당기네, 저 남자가 땡기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범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제 말을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마구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먹여야 됩니다. 이게 내 뱃속에 있는 걸 꺼내어 먹일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니하고 내하고 같은 거 먹자 하면서 내 손에 발라진 걸 묻혀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냐? 사실입니다. 이런 건 다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실험한 게 아니고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실험한 걸 죄다 저는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인체에서 시가는 미생물이 1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내만 100조가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전체를 따지면은 그거는 셀 수가 없다는 거죠. 100조 아니죠. 우리는 셀 수 없다 이러는데 미생물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 셀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자, 머리 이렇게 만져가지고요. 여러분 냄새 맡아보세요. 예, 그건 미생물 냄새입니다. 발가락 끝에 가서 만져가지고 냄새 맡아보세요. 다 그 미생물 냄새입니다. 예, 내 인체에서 나온 걸 좋아하는 애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발에 있는 애는 머리 잘 안 갑니다.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 위치에서 있는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농촌 마을이고 도시 주민인데 보면은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농촌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질병하고 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 균이 거의 이렇게 없습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도시에는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 유해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해균을 가지고 암도 잡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몸이 많으면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유해균은 얼마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농촌하고 도시하고 너무 다르다. 저는 농촌으로 많이 다니면서 도시 탐방을 하고 그 지역 탐방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가면은 며칠 있으면 몸이 좋아져요. 근데 다시 차를 타고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완전 이게 어두운 회색빛이 쫙 보이면서 야, 이게 내가 또 얼만큼 머물러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내지는 두 번은 할 수 있으면은 숲속에 가서 정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숲속에서 정화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숨만 잘 들이셔도 된다는 거죠. 숨만 잘 들이셔도 패턴 치도가 들어오는 거 이상으로 좋은 균이 들어옵니다. 좋은 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좋은 균이 내 몸하고 잘 맞으면은 반응이 크게 없지만은 이 좋은 균이 내 몸에 있는 거하고 잘 안 맞게 되면은 나쁜 균하고 싸운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장내뿐만 아니고 온 인체의 각각의 종류별로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균종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이 자기가 가진 DNA를 이렇게 이제 전파시켜주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음식에 딱 넣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약의 내성하고 같습니다. 그걸 딱 복제를 해가지고 전사를 해서 딱 몸에 박아 넣어놨다가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은 그걸 해독을 해가지고 그거의 내성이 키워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약이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배속이 이거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1950년대 때 어떤 이제 그 마이클 거슨이란 이 분이 한 말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세로토닌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죠.
배가 아프면은 머리까지 아파요. 그 이유가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뭐 이렇게 안 나오게 되죠. 우리 설사를 유발하는 것도 세로토닌 작용입니다. 이게 배가 건강하고 배가 따뜻하고 좋고, 사촌이 논사하면 또 배가 아픈 이유가 있죠. 그죠? 사촌이 논사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나쁜 유해균이 작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균들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식구 늘리기를 하죠. 식구가 많은 편은 이기고 식구가 작은 편은 져요. 그래서 장내에 유해균 10%, 유익균 10% 있고 나머지 80%가 중간자의 균입니다. 어중간한 애들이죠. 근데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많고 유해균의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모두가 80%가 유해균 쪽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단백질류가 돼요. 이게 동물성 단백질. 그쪽으로 들어가면 배가 이제 완전 아프기 시작하고 독소가 생기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 쪽에 들어오고 식물성이 들어오고 맛있는 게 들어오면은 80%가 유익균 쪽으로 들어가서 유익균 종이 많아집니다. 변이를 해서. 그렇게 되면서 장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도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이유도 장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그 호르몬들의 지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드레날린 이런 게 너무 많아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한 일을 많이 찾아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해균들이 작동을 해서 독소를 품어내는데, 이게 이제 장내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이 장내에서 생기는 거하고 뭐하고 왜 내 건강하고 관계가 되어 있나라고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매일 화장실 잘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얼굴 색깔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손 드신 분들은 표정이 좋습니다. 근데 손 안 드신 분은 굉장히 무심하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있죠. 인생에서 이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판가름하는 거는 입꼬리입니다. 입꼬리. 입꼬리가 평소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잘 살고 있구나 이게 되고요. 입꼬리가 무심하게 처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못 살고 있는 게 진행 중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그래서 뭐 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손들고, 자꾸 손들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난 그러고 있구나 스스로의 도취가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자, 이 매일 변을 보지 못하면 그게 부패를 합니다. 부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유해균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해균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거 늘어나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얼굴에 뾰루지나 많이 나고 몸에 인체에 뭐 이렇게 피부에 이상이 있고 머리에도 이상이 있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거 전부 다 유해균의 독소라고 보시면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왜 유해균이 장내에 오래 있고 음식이 부패해서 바깥으로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안 좋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장하고 이게 위장하고 비장하고 췌장하고 소장하고 십이장하고 대장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요. 이게 정맥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이쪽으로 전부 다 영양소와 독소와 전부 다 갑니다. 가서 간에 딱 연결되어 가지고 간에서 전부 해독을 해서 이렇게 하대정맥으로 올려주거든요. 이게 바로 심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 장에 있던 독소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에 있던 독소들이 들어가면서 간은 무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히 요 소장이나 대장, 특히 대장에 좋은 균들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알아요. 방구를 딱 뀌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이산화탄소예요. 아주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만들어내거든, 걔네들은요. 그렇게 되면 냄새가 좋아요. 그런데 아민, 황화수소 막 이런 거 독극물 만들어내면은 완전 배기가스보다 더 독한 냄새가 나요. 그거 끼놓고 기분 나쁜 사람한테 뭉쳐가 던져주면 돼요. 그죠? 부부끼리도 그렇게 잘하죠. 그죠? 내가 못 맞겠다 하면 네가 다 해라 하면서 입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 지금 뭐 엄청난 효소를 가지고 해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병원에서 치유받는 환자들은 이게 무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아져야 된다. 그럼 장이 좋게 하려면 뭐냐? 장을 좋게 하려면 장에서 놀고 있는 애들의 음식을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좋은 게 가서 우선 뭐가 돼야 되냐면 잘 먹었으면은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잘 먹었으면 먹었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잘 먹었으면 잘 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만 잘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잘 먹기는 했는데 잘 나오는 게 잘 안 되면은 그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건강하게 해주는 게 장내 미생물의 분포도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독소도 가문맥으로 간다. 자, 장내 세균 실험을 했습니다. 요 궁뎅이를 보면 엄청 뚱뚱한 쥐입니다. 쥐가 요 날씬한 쥐죠. 여기에 있는 비만지의 균을 빼어서 어디로 줬냐? 무균쥐에다가 넣어줬습니다. 날씬한 애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얘는 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피고 뚱뚱하게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뭐 박테로이데테스, 페르미쿠스 막 이렇게 이제 살찌게 만드는 균종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몇 개의 서양에는 대변 은행이 있습니다. 대변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 대변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이 건강하면 그걸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장이 좋지 못한 사람한테 그걸 넣어줍니다. 넣어줘가지고 살을 빼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그 변을 사서 넣으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 아무도 안 드네요.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대신 먹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변을 사서 넣어야 되냐. 이런데 변을 넣는 거는 좀 빠른 방법이죠. 그 대신 자주 넣어줘야 됩니다. 수시로 가서 넣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식구들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물론 다 그러니까 장내 좋은 세균만 그걸 넣어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균을 입으로 내 손으로 넣어주는 게 더 좋다는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그 유산균의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15일 후에 얘가 이렇게 변했고 정상지는 날씬합니다. 얘를 갖다가 또 뭡니까? 정상지의 그 무균지도 있거든요. 여기는 장내 세균의 정상의 쥐의 걸 빼가지고 또 얘한테 넣어주면 얘가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실험을 했는데 저는 이걸 또 한 번 더 해야 될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내를 좋게 하기 위해서 효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효소 돌풍이 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효소를 과연 우리가 얼만큼의 효소를 먹어야 되고 그 효소가 과연 있나 살펴봤는데 효소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눈으로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미생물입니다. 이거의 크기를 효소하고 비례해서 보니까 미생물이 요만하면 효소는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미생물이 이 효소를 가지고 음식물을 유기물질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그걸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은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아찌 만들어가 국물 잘 드시는 분, 장아찌 국물 잘 드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못 먹죠. 장아찌 국물은 죄다 버립니다. 왜? 못 먹으니까. 너무 짜서. 실제로 거기 보면은 짠 거 좋아하는 미생물만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은 별로 없습니다. 새콤한데 유산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장아찌를 바꾸어 가지고 먹을 수 있다면 국물까지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엄청난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저는 하루 장아찌를 만들어서 하루나 이틀 두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장아찌는 국물까지 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장아찌에다가 국물에다가 밥도 말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새로운 발효 문화라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효소의 크기입니다. 여기 효소의 크기가 요 10 나노미터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1, 2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자, 발효효소의 현주소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거 다 담은 거 어떻게 담았냐 하면 이 국물 쫙 빠져나가겠죠. 맛이 어떨까요, 이거는요? 쓸까요? 달콤할까요? 달콤해요. 맛있어요. 달콤한 그 2줄만 안 먹어도 살이 한 2kg는 빠집니다. 당분을. 자, 여기에 지금 발효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식품장기보관법이 설탕, 소금, 식초, 알코올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금 절임 이거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이거는 장아찌류나 뭐 김치류 이런 거 정도 하고 있고요. 알코올 절임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식초 절임은 신 것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설탕 절임이에요. 설탕 절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설탕 절임을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대1. 제가 이제 그 장아찌라든지 이런 거 발효 컨벤션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가서 보면은요. 전부 1대1로 한 거, 심지어는 어디에서 유명하다는데 현재 1대 1.2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물은요, 그냥 달콤한 그런 국물이에요. 그걸 우리는 맛있다 하고 먹는 게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맛있으면서도 우리가 유산균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거죠. 지금 전부 부패 방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만 그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작년에 매실 담은 거 잘 드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간호사님 선생님들은 손 잘 안 드셔요. 내가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래 되는데요. 주로 지금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쭤보면은 다 1대1 하고 있습니다. 왜? 상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 무서운 것을 상할까봐 무서워서 그 무서운 걸 피하기 위해서 내 몸에 더 해를 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알리고 있으면 못 먹고 전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발효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천년 발효식초 이야기인데 여기는 발효 음식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86.1세 여성이 작년 2013년 86.1세 남자는 81세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는 이제 거북이하고 둘이서 누가 오래 사나를 지금 경주하고 있어요. 우리 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우리가 1942년의 조선시대하고 1942년도하고 그때 평균 수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2014년이니까 한 50년여 지나왔는데 5, 60년 지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2012년입니다. 근데 2013년, 2014년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제가 교육합니다 하고 가면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분은 별로 없으세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요. 그래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봐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손 많이 들게 하기 위해서 운동시키기 위해서 아프신 분 손 들으면 죄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데가 많고요. 그 건강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질 좋은 삶에는 건강한 육신이다. 병원에 저는 정형외과는 참 좋아합니다. 왜? 이거는 속이 아파서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바깥에 어떻게 다셔가지고 막 오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장이 탈이 나갖고 오는 건 전부 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게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기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아팠으면은 혓바닥이 저래 달달달 떨도록 울고 있겠습니까? 자, 여기 애기 빼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입니다. 참,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아기를 보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줄 줄 몰라서.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발라줍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숲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음식 바꾸고 이래서 좀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원인이 장내 미생물에서 옵니다.
장내 미생물이 독소를 품어내는 건데, 그래서 음식을 바꿔주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실제로 옆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내가 좋지 않으면 이런 이제 미생물, 장내, 지방이 많아지고요. 요거는 이제 혈관 지방이죠. 혈관에 지방이 끼어 있고요. 또 혈관이 잘 끼는 게 뭐냐 하면은 석회 이런 겁니다. 석회 이런 거 우리가 무기물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거기 생기는 그 무기물질들이 하나 쌓이면서 혈관에 쌓여가지고 그 혈관벽에 둘러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 이해가 뭐냐 하면은 우리 치석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또 어깨에 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심혈관 때문에 심근경색, 관상, 동맥 경화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혈관이 막혀서 온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색전수를 쓰죠. 요걸 갖다가 이걸 긁어내지를 못하니까 저 안에 이제 그 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거는 그래도, 동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프냐? 모세혈관이 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동맥이거든요. 동맥은 이렇게 컸다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 혈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막혀버리는 그런 거죠. 이게 다 지금 실제로 그걸 뽑아가지고 나난 건데요. 이 정도로 막혀 있으니까 100에 160 정도로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자, 뽑아봤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손발인가는 지금 사진만 손발로 나와 있는데 그분은 온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증 때문에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은 이제 그냥 이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왔어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대안을 가진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음식을 먹고 이제 지금 의학하고 음식하고 같이 병용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건강해졌다 하면서 10년 전에 지금 만난 지가 꽤 됐죠. 그러니까 3, 4년 전에 죽었을 몸인데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데 그 증거가 중에 손이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이게 여기 뭡니까 이거 통풍이 지나간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매우 건강하다. 신장 기능도 나빠가지고 못 산다. 이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그 기능마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질병이 뭘까 찾아보니까 결국 뭐냐? 세포의 굶주림입니다. 세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래. 세포가 굶주리니까 조직이 분배되고, 붕괴된 걸, 이제 조직이 붕괴되니까 기관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질병의 정상으로 나오고, 세포 굶주림의 원인이 뭘까 찾아보니까 혈관과 모세혈관이 막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혈관과 모세혈관만 잘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면은, 완전히 뭡니까? 영양소가 그쪽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해가 줘도 그걸 갖다가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걸 뚫는 게 하는 음식이 있고 그 음식 뒤따라가는 게 발효 음식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혈관들이죠. 혈관들인데 모세혈관 여기 보면 모세혈관을 제가 이제 막 찾아보면서 얘네들은 여기에 보니까 이건 걸러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모세혈관이 관략근이 다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동맥에 관략근이 있으면서 이 관략근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안 좋은 물질이 들어오면 이 관략근으로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그러면 요 주위에 살고 있는 세포들이 굶어요. 굶어버리고 얘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여기에 이거 이제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뭐 이 정도는 참아준다 하더라도
좋은 물질이 안 들어오면, 좋은 음식들이 안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세포들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인체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돼서, 우린 정맥에도 보면은 정맥도 역행 못하도록 다 돼 있잖아요. 돼 있고 그 대장이나 이런데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 위에서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 전부 다 그거 조절하는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관략근들이 다 있고 이래 되는데 모세혈관까지 이런 관략근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게 놀랍다 이런 거죠. 여기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은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이, 조직 세포들이 살게 돼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 질병, 이건 뭐 세균성, 순환기성인데 주로 순환기성 질병이 지금 많이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뭐냐? 질병을 퇴치하는 방법은 지금 막 사람들이 아픈데 약을 쓰고 뭘 쓰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원초적으로 다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이런 뭡니까? 뭐 청소하는 솔 하나 들고 와서 싹싹 밀어주면 되겠지만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데 이 막힌 모세혈관을 뻥 뚫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저희들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민도 하고 이걸 뭘로 뚫을까? 지금 색전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건데 모세혈관을 뚫을 수 있을까?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폐나 뭐 뇌나 심장이나 이런 건 더 가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혈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각 장기 얼굴이죠. 이건 간이고 이거는 심장이고 이거는 폐와 심장이고 이런데 이 모세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전부 연결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두 바퀴, 세 바퀴를 돈다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 인체는 돌면서 영양소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모세혈관으로 인해서 막히는 거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런 거죠. 당뇨 원인이 뭘까? 이런데 당뇨 인슐린이 안 나와서 인슐린이 왜 안 나올까? 찾아보니까 베타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베타세포가 없어서 못 낸다는 거죠. 베타세포의 할 일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건데 인슐린을 만들어낼 베타세포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을 왜 못 만들어내나 하다 보니까 여기 모세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랑게르 한스섬에 췌장에 있던 랑게르 한스섬에서 그 베타세포가 냅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알파세포, 베타세포 있는데 이 베타세포가 여기서 주위에서 모세혈관 주위에서 강물을 따라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집안에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며칠 2월 달에 저희 아파트 공사한다고 이틀을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많이 받아놔 했는데 저는 많이 받아놓은 줄 알고 욕조에다 잔뜩 받아놓고 나갔다 왔더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된 거냐 보니까 욕조 밑에가 새가지고 하루 종일 다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집에 가서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붓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용수도 안 되는데 먹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먹지 못해서 여기서 굶어 죽었다. 말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좀 달라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구멍이, 이걸 한 개를 한 서섬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타세포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슐린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그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마구 흘러나오니까 내 몸에서 이 감당을 못 해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내보냅니까? 내보내는 길은 한 길이에요. 오줌으로 내보니까 당뇨가 돼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살도록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얘네들은 하나만 있어도 세포가 분열하면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다른 세포들을. 이걸 뚫어준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신부전증 이런 거 다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장에 있는 보호원 주머니 이런 겁니다. 여기마저도 모세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발효 음식이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저는 좀 쉽게 가보자 해서 미생물이
지가 가진 효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변화시켜서 특유한 최종 산물을 만들어서 유용한 물질을 얻어내고 그와 함께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던 식재료의 분자를 느슨하게 깨워줘 가지고 소화를 용이하게 한 음식이 발효 음식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발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소화 잘 여러분 하다못해 막 뭐 딱딱한 거 고기를 먹게 되면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먹게 되면 백김치 주죠. 그거라도 근데 백김치가 싱싱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소화 잘 안 됩니다. 그게 좀 새콤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익은 거는 참 좋아요. 그러면 같이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음식 내 유익한 균종이 우점이 되면은, 유익한 균종이 우점되면 유해한 균종의 생성 및 증식이 방지되고 보관 기간이 늘어나고 유산균의 생명 활동의 결과로 소화가 용이하고 풍미가 개선되고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생성된 것, 그게 또 발효 음식입니다. 진짜 발효 음식은 맛있습니다. 맛있고 지금 젓갈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또 찾아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 발효의 종주국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발효 음식이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소화작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를 도와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순조롭게 하여 조직과 기관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는 데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게 발효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탁에 발효 음식이 50%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4개의 반찬이 오면 2개의 반찬은 발효 음식인데 김치는 기본이에요. 김치는 기본이고 나머지 우리가 삼첩반상 하면은 김치는 안 배워줍니다. 김치 빼고 3가지가 들어가고 오첩반상 하면 김치 빼고 간장 빼고 다 오첩반상으로 들어가거든요.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반상 안에 장아찌라든지 다른 발효 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건강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네들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발효식초라는 겁니다. 이 발효식초는 정열작용을 합니다. 정열작용을 해서 탁해진 혈액을 맑게 개선하고 혈관벽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해서 인체 조직의 혈액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안에 이제 있죠.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깨줍니다. 그런 걸 깨주고, 그리고 섞여 있는 걸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깨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식초를 먹고 내일 건강해졌다. 이런 거는 저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어떤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식초를 먹으니까 식초를 먹고 좀 이따 병원에 갔더니만 고지혈증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식초를 먹게 되면은 고지혈증이 없어지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 사람이 원래 고지혈증이 혈관벽에 지방이 다 붙어 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깨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져 나오면서 혈관에 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고지혈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계속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지방들이 조금씩 분해가 된다는 이런 거죠. 도움이 되는 게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는 음식보다 발효의 음식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가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거고요. 산소 공급, 혈액량 증가, 혈류 속도 향상, 세포 활성화 이런 거에 이제 식초가 도움이 되더라. 근데 일반 식초는 안 됩니다. 천연 발효 식초로 인해서 그 안에 유기산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산균이 들어있고 이제 일부의 초산균도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좀 다른 주종을 이루는 게 유산균이 많으면 장내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고 변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일반 발효균을 봤습니다. 자, 여기 다래를 갖다가 한 2년 정도 이제 그 설탕을 넣고 1:1로 발효를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혹시 미생물 보이시나요? 여기에 예, 제가 파란 바탕인데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얼음을 넣고 했습니다. 얼음 아시죠? 이렇게 아주 맛있습니다. 그 아까운 것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거는 미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2마리 찾았습니다. 가로 세로 0.8mm
그 밀리미터의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이 딱 간 그 자리에서 찍은 게 요것만 찍었는데요. 이 옆에는 어마무시하게 막 넓습니다. 아시죠? 자, 여기에는 산야초 100가지를 가져와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에 설탕물에서 이래 용감하게 살고 있는 애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애들입니다. 여기 진한 여기 살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지금 요 안에는 설탕을 넣고 한 거는 미생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없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막 발효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술이죠. 지금 이제 술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담아서 먹어도 됩니다. 안 잡아갑니다.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또 장아찌고 김치고 젓갈이고 이거는 식초입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걸 방법을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저희들이 만든 음식인데요.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맛있는데 이거 산나물, 나물 종류 묻혀서 볶아서 삶아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한테 나머지 잉여, 나가지 못하는 잉여 부분을 우리 몸에 끼어서 해악을 지르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다 떨궈지려 그러면은 우리가 발효를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효를 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발효 종균입니다. 그냥 저희는 이거 이제 그냥 철철 쳐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식초입니다. 저거는 이제 어떤 거는 에피타이저로 먹고 어떤 거는 이제 디저트로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에 별로 지장이 없고요. 이거는 깻잎을 발효한 겁니다. 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 보실랍니까? 이렇게 균이 나와 있어야지. 저거는 여기는 이제 이거는 그거 발효 장아찌 안에 있는 균들을 제가 아까하고 본 거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씩 뽑아낸 겁니다. 이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발효한 미생물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달콤하다 보니까 이 효모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파프리카인데 이건 더 맛있었습니다. 발효를 했더니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막 그냥 이건 발효가 잘 돼요. 발효가 너무 잘 되고 액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물 타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효모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간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파프리카도 있고 이건 파인애플은 소화의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뭐가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파인애플 조금 발효해가지고 그 식초를 드신다든지 소스를 드신다든지 이래 되면은 소화가 금방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인애플 소스를 가지고 두부를 발효했는데 두부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두부가 슬슬 녹아가지고 이게 버터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발효를 잘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든 그 균들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바나나가 싱싱하면 참 좋죠. 저희는 절대 이렇게 싱싱한 바나나를 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곰보가 있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 요래 되거든요. 그러면 값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0원 주고 사시면 요거는 2,500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만듭니다. 요런 걸 만들어서 이거는 변비에 정말 좋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떠냅니다. 떠내고 액은 소스로 씁니다. 요런 건 소스로 쓰기도 하고 요거는 또 식초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접하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 하는 거는 뇌의 장 기능에 소화 효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이 별로 좋은 미생물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각 소화 기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걸 해주는 게 내 면역력, 내 에너지를 키워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연 발효 식초들에 관한 겁니다. 자, 건강한 나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요건 저는 자주 올 겁니다. 매주 제가 한 번씩 오나요, 이사장님? 매주 제가 오면 그때마다 아주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생기면 그때마다 오시고요.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의 음료하고 발효 음식을 맛보여 드릴 겁니다. 발효 음식이 장아찌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만 불 좀 켜서 도와주시면은 저희는 10분이 오시는 줄 알고 조금 가져왔는데 자 컵이 모자라겠네. 컵이 모자라겠네요.